그날 밤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지은은 민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민지야, 나 너 좋아해. 그냥 친구 이상으로 민지는 순간 얼어붙었고 다음 날 아침 지은의 부모님에게 그 비밀을 털어놓았다. 그 후 지은의 삶은 산산조각 났다. 부모님의 분노가 폭발했고 집에서 쫓겨난 지은은 거리로 나서야 했다. 그 충격적인 배신은 지은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지은은 28살의 젊은 변호사였다. 매일 법정에서 논리와 정의를 다루는 그녀였지만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데는 익숙했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것은 여전히 위험한 일이었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시선, 모든 것이 그녀를 억압했다. 민지는 지은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 27살의 초등학교 교사로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그녀는 평범한 삶을 꿈꿨다. 남자친구와의 안정된 미래, 아이들, 집. 하지만 지은의 고백은 그 모든 것을 흔들었다. 민지는 왜 그랬을까? 공포 때문이었다. 자신의 감정을 직면하기 두려웠고 지은의 비밀이 자신의 삶을 망칠까 봐 두려웠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말한 것이다. 지은은 그날 아침 출근길에 부모님의 전화를 받았다. 집에 와라. 당장 목소리는 차가웠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부모님은 그녀를 안치고 물었다. 민지가 말한 게 사실이냐? 지은은 부정할 수 없었다. 네, 사실이에요. 아버지는 테이블을 치며 소리쳤다. 이 집에서 나가. 그런 더러운 짓으로 우리 집안을 더럽히지 마.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다. 어떻게 내가? 우리 기대를 저버리니? 지은은 가방 하나 들고 집을 나섰다. 거리로 나선 그녀는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왜 그랬어? 왜 내 부모님께 말했어? 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미안해. 나 무서웠어. 내가 나한테 그런 감정을 가진 게 나도 모르게. 지은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다. 그들의 우정은 10년 넘게 이어졌다. 대학 시절부터 함께한 추억이 산산조각 났다. 지은은 작은 원룸을 구해 이사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은 계속됐지만 집중이 안 됐다. 매일 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다. 왜 고백했을까? 민지가 정말 직선적이라고 믿었나? 아니, 깊은 속에서 민지도 자신을 좋아할 거라 착각했다. 사회의 압력은 컸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됐다. 법적으로는 진보했지만 가족과 사회의 시선은 변하지 않았다. 지은의 부모님은 전통적인 가치를 중시했다. 딸이 변호사가 된 걸 자랑스러워했지만 이제는 부끄러워했다. 민지는 결혼 준비 중이었다. 남자친구 준호는 안정된 회사원이었다. 하지만 민지의 마음은 복잡했다. 지은의 고백 후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돌아봤다. 정말 지은을 친구로만 봤을까? 어린 시절부터의 추억, 함께한 여행, 밤늦게까지의 대화. 그 안에 숨겨진 감정이 있었다. 하지만 민지는 부정했다. 나는 정상적이야. 결혼해야 해. 그녀는 지은에게 미안했지만 자신의 삶을 지키고 싶었다. 지은은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일했다. 상사인 박 변호사는 그녀의 변화를 눈치챘다. 지은 씨, 요즘 무슨 일 있어? 집중이 안 돼 보이네.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요.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다. 그녀는 상담소를 찾았다. 동성애자 지원단체에서 상담을 받았다. 당신의 감정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회가 문제죠. 상담사의 말은 위로가 됐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 민지는 집에서 부모님과 이야기했다. 지은이 그런 애였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머니가 물었다.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멀어져야 해요. 하지만 밤에 민지는 지은을 생각했다. 그 고백의 순간, 지은의 눈빛. 그 안에 담긴 진심. 민지는 준호와 데이트를 했다.
레스토랑에서 웃으며 대화했지만 마음은 엘스어였다. 민지야, 너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니? 준호가 물었다. 민지는 아니야. 결혼 준비 때문에 피곤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진실은 지은 때문이었다. 지은은 혼자 산책했다. 한강공원에서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왜 숨겨야 할까? 그녀는 결심했다. 민지와 대면해야 한다. 메시지를 보냈다. 만나자. 이야기하자. 민지는 망설이다가 동의했다. 카페에서 만난 둘, 지은이 먼저 말했다. 왜 배신했어? 나 믿었는데.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나도 혼란스러웠어. 내 감정이 나한테도 영향을 미칠까 봐 두려웠어. 지은은 한숨을 쉬었다. 너도 나 좋아하지? 솔직히 말해. 민지는 부정했다. 아니야. 난 준호 사랑해. 하지만 눈빛은 흔들렸다. 그 만남 후 지은은 더 깊은 고독을 느꼈다. 부모님은 연락을 끊었고 친구들은 멀어졌다. 그녀는 일에 매달렸다. 중요한 사건을 맡았다. 성소수자 차별 소송. 그 사건을 통해 자신의 아픔을 투영했다. 이 사회가 변해야 해. 그녀는 생각했다. 민지는 결혼식을 준비했다. 드레스 피팅 중에 지은을 떠올렸다. 만약 내가 하지만 그 생각을 지웠다. 사회의 기대, 가족의 압력. 그녀는 선택했다. 안전한 길을. 하지만 그 선택의 대가는 컸다. 지은과의 우정은 끝났고 자신의 감정은 억압됐다. 지은은 법정에서 변론을 펼쳤다. 피고 측의 차별 행위는 헌법에 위배됩니다. 성적 지향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건은 승소했다. 지은은 기뻤지만 마음속 공허는 채워지지 않았다. 사무실로 돌아와 축하 파티를 했지만 그녀는 혼자였다. 동료 하나가 물었다. 지은 씨, 연인 있어? 왜 항상 혼자야? 지은은 웃으며 질이 바빠서요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민지를 생각했다. 민지는 결혼식 초대장을 보냈다. 지은에게도. 지은은 그 초대장을 보며 분노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나를 조롱하는 거야. 그녀는 초대장을 찢었다. 하지만 밤에 후회했다. 가야 할까? 민지를 봐야 할까? 민지의 부모님은 결혼을 서둘렀다. 민지야, 준호 같은 착한 사람 놓치지 마. 어머니가 말했다. 민지는 순종했다. 하지만 꿈에서 지은이 나타났다. 왜 나를 버렸어? 꿈속 지은의 목소리. 민지는 깨어나 울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나도 지은을. 하지만 늦었다. 결혼식은 다가왔다. 지은은 결국 결혼식에 갔다. 멀리서 민지를 지켜봤다. 하얀 드레스 입은 민지, 아름다웠다. 지은의 가슴이 아팠다. 민지는 지은을 봤다. 눈이 마주쳤다. 순간 민지는 후회했다. 왜 왔어? 민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결혼식이 끝난 후 민지는 지은에게 다가갔다. 와줘서 고마워. 지은은 차갑게 말했다. 축하해. 행복해. 민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밤 민지는 준호와 신혼여행을 떠났다. 하지만 마음은 지은에게 있었다. 내 선택이 잘못된 걸까? 그녀는 고민했다.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울었다. 왜 나만 이렇게 아파? 그녀는 부모님에게 연락했다. 엄마, 아빠. 미안해요. 하지만 응답은 없었다. 가족의 벽은 여전했다. 몇 달 후, 지은은 새로운 사건을 맡았다. 동성 커플의 입양권 소송. 그 사건을 준비하며 그녀는 자신의 삶을 돌아봤다. 나는 왜 숨겨? 싸워야 해. 그녀는 공개적으로 커밍아웃을 결심했다. 하지만 두려웠다. 직장, 사회,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었다.
민지는 결혼 생활에 적응하려 애썼다. 준호는 좋은 남편이었다. 하지만 민지의 마음은 텅 비었다. 준호야, 미안해. 그녀는 속으로 말했다. 어느 날 민지는 지은의 뉴스를 봤다. 젊은 변호사, 성소수자 권익 위해 커밍아웃 후 기사 제목. 민지는 충격받았다. 지은이 인터뷰에서 말했다. 저는 레즈비언입니다. 이 사회가 변해야 합니다. 이민지는 가슴이 아팠다. 내 탓이야. 그녀는 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미안해. 용서해줄 수 있어. 지은은 답장했다. 늦었어. 너의 선택이었어. 하지만 지은도 흔들렸다. 민지를 잊지 못했다. 사회의 반응은 엇갈렸다. 지은의 커밍아웃 후 일부는 지지했지만 많은 비난이 쏟아졌다. 사무실에서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저런 사람이 우리랑 일해. 상사는 말했다. 지은 씨, 조심해. 클라이언트가 불편해할 수 있어. 지은은 버텼다. 저는 제 길을 가겠어요. 민지는 집에서 준호와 싸웠다. 민지야, 너 요즘 왜 그래? 행복하지 않아? 준호가 물었다. 민지는 솔직히 말했다. 모르겠어. 나 다른 사람이 좋아. 준호는 충격받았다. 누구? 민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밤 민지는 집을 나왔다. 지은의 집으로 갔다. 문을 두드렸다. 지은아, 나야. 지은은 문을 열었다. 무슨 일이야? 민지는 울면서 말했다. 나도 너 좋아해? 결혼은 실수였어. 지은은 믿을 수 없었다. 지금 뭐라고? 민지는 고백했다. 내 고백 후 나도 내 감정을 깨달았어. 하지만 두려워서 피했어. 지은은 분노했다. 너 때문에 내 삶이 망가졌어. 부모님, 친구들 다 잃었어. 민지는 무릎 꿇었다. 미안해. 용서해.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어떻게? 하지만 가슴은 이미 용서하고 있었다. 둘은 밤새 이야기했다. 민지의 고백, 지은의 아픔. 아침이 되자 민지는 말했다. 준호에게 말할게. 이혼할게. 지은은 막았다. 생각해봐. 사회가, 가족이. 민지는 결심했다. 너 없인 못 살아. 하지만 그 선택의 대가는 컸다. 민지의 부모님은 분노했다. 이혼. 왜? 민지는 솔직히 말했다. 저 여자를 좋아해요. 부모님은 충격받았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정신 차려. 민지는 집에서 쫓겨났다. 준호는 상처받았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민지는 미안해했다. 미안해. 너를 사랑하려 했어. 지은과 민지는 함께 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혹독했다. 거리에서 손을 잡으면 사람들이 쳐다봤다. 저런 애들. 수군거림. 지은의 직장에서도 압력이 왔다. 클라이언트가 떠났다. 성소수자 변호사랑 일하네. 상사는 말했다. 지은 씨, 그만두는 게 좋을 거야. 지은은 버텼다. 아니요. 싸울게요. 민지와 지은의 관계는 깊어졌다. 함께 사는 날들이 행복했지만 긴장감이 맴돌았다. 민지의 이혼 소송이 시작됐다. 준호는 동의했지만 가족들은 반대했다. 민지의 어머니는 매일 전화했다. 돌아와. 그 더러운 생활 그만둬. 민지는 울면서 말했다. 엄마, 이게 제 행복이에요. 하지만 어머니는 행복. 사회가 너를 버릴 거야. 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민지를 위로했다. 우리 함께 버티자. 하지만 지은 자신도 지쳤다. 부모님과의 화해는 요원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연락을 피했다. 어느 날 지은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지은아, 집에 돌아와. 민지 그 애 버려. 지은은 말했다. 엄마, 민지가 제 3이에요. 어머니는 울었다. 내가 왜 그래? 정상적으로 살아의. 지은은 정상. 누가 정상을 정해? 라고 반박했다. 어머니는 돌아갔다.
그 만남 후 지은은 우울해졌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민지는 안아주며 말했다. 아니야. 사랑이잖아. 사회의 압력은 더 세졌다. 지은의 사무실에서 해고 통보가 왔다. 미안하지만 이미지 문제로 상사가 말했다. 지은은 충격받았다. 이게 차별이에요. 그녀는 소송을 준비했다. 자신의 해고를 상대로. 언론이 주목했다. 레즈비언 변호사 차별 소송 제기 기사가 쏟아졌다. 일부는 지지했지만 악플이 달렸다. 그런 애들이 왜 법을 만지작거려? 민지는 학교에서 문제를 겪었다. 학부모들이 항의했다. 우리 아이 선생님이 레즈비언. 안 돼, 교장은 말했다. 민지 씨, 사표 내는 게 좋겠어. 민지는 거부했다. 왜요? 제 성적 지향이 수업에 영향 미치나요? 하지만 압력은 컸다. 결국 사표를 냈다. 지은아, 나 이제 뭐해? 민지는 울었다. 지은은 함께 새로 시작하자라고 말했다. 둘은 작은 카페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자금이 없었다. 지은의 소송이 진행됐다. 법정에서 그녀는 변론했다. 이건 개인의 자유 침해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입니다. 상대 변호사는 회사 이미지를 고려한 결정입니다. 라고 반박했다. 판결은 지은의 승소. 보상금을 받았다. 그 돈으로 카페를 열었다. 우리 꿈의 시작이야, 민지가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손님들이 레즈비언 카페라고 수근거렸다. 일부는 오지 않았다. 지은의 부모님은 여전히 반대했다. 아버지가 찾아왔다. 지은아, 그만둬. 집으로 와. 지은은 아빠, 제 선택 존중해주세요. 아버지는 한숨 쉬며 돌아갔다. 민지의 가족도 마찬가지. 어머니가 병이 났다. 내 탓이야. 스트레스 때문에 민지는 죄책감을 느꼈다. 내가 엄마를 아프게 했어. 그녀는 지은에게 말했다. 잠시 헤어질까? 지은은 충격받았다. 뭐라고? 또 배신할 거야. 민지는 아니, 가족을 위해. 지은은 화냈다. 가족. 나도 내 가족이야. 둘은 싸웠다. 민지는 집으로 갔다. 어머니를 간호했다. 엄마, 미안해. 어머니는 민지야, 정상으로 돌아와 라고 말했다. 민지는 고민했다. 정상이란 게 뭐지? 지은은 혼자 카페를 운영했다. 손님 하나가 물었다. 사장님, 파트너분은? 지은은 지금 안 계세요 라고 대답했다. 마음은 아팠다. 민지는 병원에서 어머니와 이야기했다. 엄마, 저 행복해요. 지은과 함께 어머니는 처음으로 물었다. 정말?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한숨 쉬었다. 내가 행복하면? 그래, 작은 변화였다. 민지는 지은에게 돌아왔다. 미안해. 다시는 안 헤어질게. 지은은 용서했다. 우리 함께 싸우자. 사회의 변화도 느껴졌다. 지은의 소송 후 성소수자 운동이 활발해졌다. 지은은 강연을 요청받았다. 당신의 이야기 공유해주세요. 그녀는 말했다. 저희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해해주세요. 민지는 교사로 복직하려 애썼다. 새로운 학교에서. 과거는 문제 안 돼요. 교장이 말했다. 희망이 보였다. 하지만 새로운 갈등이 생겼다. 지은의 옛 동료가 루머를 퍼뜨렸다. 지은은 민지를 유혹했어. 소문이 돌았다. 민지는 화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녀는 대면했다. 왜 그런 거짓말해? 동료는 사회를 어지럽히지 마라고 말했다. 지은은 지쳤다. 이게 끝나지 않아. 지은과 민지의 삶은 안정되려 했지만 새로운 충격이 왔다. 민지의 전 남편 준호가 찾아왔다. 민지야, 아직 늦지 않았어. 돌아와. 민지는 거부했다. 준호야, 미안하지만 끝났어. 준호는 화냈다. 그 여자 때문이야? 내가 변한 거
민지는 아니, 내 본래 모습이야. 준호는 떠났다. 하지만 그는 소문을 퍼뜨렸다. 민지는 속아서 온라인에 글이 올라왔다. 악플이 쏟아졌다. 지은의 카페에 테러가 왔다. 창문이 깨졌다. 더러운 레즈비언나가 쪽지가 붙었다. 지은은 공포에 떨었다. 민지야, 무서워. 민지는 경찰에 신고하자. 경찰은 증거가 부족해라고 말했다. 사회의 편견이 드러났다. 지은은 지원단체에 도움을 청했다. 이런 일이 많아요. 버티세요. 단체 멤버가 말했다. 둘은 강해졌다. 우리 사랑을 지키자. 하지만 지은의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로 불면증이 왔다. 의사는 휴식이 필요해라고 말했다. 민지는 지은을 돌봤다. 내가 지킬게. 가족의 화해가 시작됐다. 지은의 어머니가 카페에 왔다. 지은아, 건강해. 지은은 놀랐다. 어머니는 내가 행복하면 돼 라고 말했다. 작은 용인이었다. 민지의 어머니도 왔다. 민지야, 미안해. 이해하려 애쓸게. 민지는 울었다. 고마워요. 엄마. 하지만 사회는 여전했다. 지은은 새로운 소송을 맡았다. 동성 결혼 합법화 운동. 이게 우리의 미래야. 그녀는 말했다. 민지는 지은을 도왔다. 자료조사, 강연 준비. 둘의 관계는 더 단단해졌다. 하지만 배신이 다시 왔다. 지은의 옛 친구가 민지에게 연락했다. 지은은 너를 이용해? 명성을 위해. 민지는 흔들렸다. 정말? 그녀는 지은에게 물었다. 나 이용하는 거야? 지은은 화냈다.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싸움이 커졌다. 민지는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그럼 가. 민지는 떠났다. 다시 가족 집으로. 또 실수한 걸까? 민지는 생각했다. 지은은 혼자였다. 왜 이렇게 돼? 그녀는 후회했다. 민지는 집에서 자신의 감정을 돌아봤다. 지은 없이 못 살아. 그녀는 돌아왔다. 미안해. 믿었어야 했어. 지은은 용서했다. 우리 약속하자. 더 이상 흔들리지 말자. 사회의 변화가 보였다. 동성 결혼 법안이 논의됐다. 지은의 노력 덕분. 언론 인터뷰에서 그녀는 말했다. 사랑은 성별을 초월해요. 민지는 자랑스러웠다. 내가 내 영웅이야. 하지만 최종 갈등이 왔다. 지은의 아버지가 병이 났다. 지은아, 와봐. 어머니가 전화했다. 지은은 병원으로 갔다. 아버지는 미안해. 내 선택을 반대했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울었다. 아버지는 행복해. 지은은 내 아버지는 미소 지었다. 그 후 가족은 화해했다. 민지의 가족도. 크리스마스에 모두 모였다. 어색했지만 시작이었다. 지은과 민지의 삶은 안정됐다. 카페는 번창했다. 손님들이 좋은 커플이네요 라고 말했다. 사회가 조금씩 변했다. 하지만 여전히 도전이 있었다. 지은과 민지의 관계는 2년째 이어졌다. 카페는 서울의 명소가 됐다.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모임 장소. 지은은 책을 썼다. 숨겨진 사랑 제목. 자신의 이야기를 담았다. 출간 후 베스트셀러가 됐다. 인터뷰에서 그녀는 말했다. 이 책으로 누군가 용기를 얻길 바래요. 민지는 새 직장을 구했다. 성교육 강사. 아이들에게 다양성을 가르쳐요. 그녀는 말했다. 가족들은 이제 지지했다. 지은의 부모님은 카페에 자주 왔다. 맛있네. 아버지가 말했다. 민지의 어머니는 민지야, 자랑스러워 라고 말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남았다. 지은은 가끔 악몽을 꿨다. 배신의 밤, 민지는 죄책감을 느꼈다. 내가 지은을 아프게 했어. 둘은 상담을 받았다. 과거를 극복하세요. 상담사가 말했다. 그들은 여행을 갔다.
제주도로. 바다를 보며 지은이 말했다. 우리 영원히 함께할까? 민지는 끙 손을 잡았다. 사회는 변하고 있었다. 동성 결혼 법안이 통과됐다. 지은의 노력 덕분. 축하해, 민지가 말했다. 그들은 결혼식을 올렸다. 작은 식장, 가족과 친구들. 행복하세요, 모두가 말했다.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한 건 아니었다. 여전히 비난하는 시선이 있었다. 온라인에서 그런 결혼 인정 안 해의 댓글. 지은은 무시하자라고 말했다. 민지는 우리 사랑이 증명할게. 삶은 계속됐다. 지은은 새로운 사건을 맡았다.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 아이들이 우리처럼 고통받지 않게 민지는 강연을 했다. 다양성은 아름다워요. 그들의 이야기는 영감을 줬다. 한 젊은 여자가 카페에 왔다. 언니들 덕분에 커밍아웃 했어요. 지은은 미소 지었다. 잘했어. 하지만 지은의 건강이 다시 나빠졌다. 과로로. 병원에서 쉬세요. 의사가 말했다. 민지는 걱정했다. 너 없이 못 살아. 지은은 걱정 마. 회복 후 그들은 아이를 입양하기로 했다. 우리 가족 만들자. 소송을 통해 입양권을 얻었다. 작은 여자아이. 우리 딸 민지가 말했다. 가족은 완성됐다. 하지만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 아이가 학교에서 놀림받았다. 엄마가 둘이야. 지은은 아이를 안으며 말했다. 그게 뭐 어때? 사랑이 중요해. 민지는 학교에 항의했다. 편견 교육하세요. 사회는 천천히 변했다. 지은의 책이 영화화됐다. 우리 이야기, 민지가 말했다. 시사회에서 그들은 손을 잡았다. 고마워, 민지야, 지은이 말했다. 나도, 민지. 그들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더 많은 싸움, 더 많은 사랑. 지은은 일기장에 썼다. 사랑의 대가는 크지만 가치 있어. 민지는 읽으며 미소 지었다. 맞아, 이제 그들은 행복했다. 하지만 처음의 배신, 선택의 고통을 잊지 않았다. 그게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당신은 민지의 초기 선택이 옳았을까? 그른 걸까?